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지역구 여야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영세 농가에겐 접근이 어렵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홈 개막전부터 정치 논란에 휩싸인 충남 아산FC가 결국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의대 정원이 137명 늘어났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3월 25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4.10 총선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4.10 총선이 꼭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 신청 절차가 각 지역 선관위별로 일제히 시작했는데요.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봅니다. 최영민 기자가 천안 선관위에 다녀왔습니다. 4월 10일 열릴 제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의 대표 선수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맨 처음 등장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이정문 후보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인 그는 재선의 힘으로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4년 전보다도 더 무겁고 비장한 심정인데요. 어쨌든 올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천안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도 굳은 결의로 선거에 임할 것이니까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보시고 저 이정문을 잘 선택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문 후보의 맞상대이자 이 지역에서 벌써 세 번째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통해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선거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식의 나라, 정상의 나라로 바꾸는데 이창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이재관,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 등이 직접 선관위에 나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등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천안시의원 아선거구 재보궐에 나설 후보들 역시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번엔 아산으로 가봅니다. 아산에선 3선에 도전하는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후보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어 아산갑 여야 후보인 김영석 후보와 복기왕 후보가 함께 선관위를 찾았는데요. 두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때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밝은 모습으로 아산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강 후보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격 선거운동 시작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후보에 이어 새로운 미래 조덕호 후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는 말만 잘하는 의원이 아닌 일 잘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정오를 앞둔 시점에 아산갑 여야 후보인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와 민주당 복기왕 후보가 나란히 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때도 나란히 선관위를 찾아 신사협정을 맺었는데요. 두 후보는 다시 한번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포부는 다소 결을 달리했습니다. 김영석 후보는 야당 심판론을, 복귀왕 후보는 정부 심판론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국회를 방탄으로 정치적인 소도로 알고 전부 몰려들고 있는 이 현실. 지난 국회의 절대 다수를 통해서 의회가 권력이 되어서
독재적 권력이 되어서 국정을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거나 또는 국정을 발목을 잡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제대로 소통하면서 아산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바꿔내겠습니다.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 국정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따끔한 회초리를 쳐주셔야 합니다. 적국교황이 아산 발전과 정치개혁 이끌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엔 아산을 국민의힘 전만건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 총선 체제로 접어든 모양새이지만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이며 이날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등 지역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의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정부는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이 제도가 영세 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최우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이 자랑하는 농특산품인 배 등을 재배하는 지역의 과수농가들은 요즘 울상입니다. 바로 극심한 인력난 때문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영세한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실제 방문한 성화읍의 한 배 농가도 인력난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이웃들과 함께 영농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는 보완할 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의 일손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후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 이들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입국한 근로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고용도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농가들은 이들이라도 없으면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영농 시기인데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수원, 퇴비살포, 가지유인 작업 등이 늦어지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과수농가가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커녕 뚜렷한 대책도 없이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4월 초면 1년 농사를 좌우하는 화접 시기인데 단속으로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각 농민을 망하게 할 무차별적인 단속을 멈추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 농가주들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해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은 제2요구 등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가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제2안이 부결되면서 충남 학생 인권조례는 존치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학생 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다시금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제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폐지조례 34명의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은 언론이 민주당 편을 든다는 식의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다수당이 밀어붙인 거 아니야.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함으로써 시민들의 상식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면서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치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막가파식의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권력의 남발이라고 지적했고 녹색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차 제의를 요구하고 나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지역 연고 구단인 충남아산FC가 홈 개막전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은 구단의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연맹은 경기 당일 정당 유세 활동에 대해 경고했을 뿐 선수들이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한 데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9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진행됐던 총선 후보자들의 유세 활동과 관련해 충남 아산FC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프로연맹은 지난 15일 충남 아산 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 당일 입장 게이트 인근에서 유세가 있었던 것은 연맹 지침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아산 지역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경기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유세 활동을 벌였고 구단 측은 경호 인력을 동원해 이들을 경기장 외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기 3일 전에 각 예비 후보들한테 공문 발송했고요. 연맹 공문을 참조해서 그다음에 당일날도 경호업체, 그다음에 구단 직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좀 이동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연맹은 이 경기에서 논란이 됐던 충남 아산FC의 유니폼 논란과 관련해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착용한 유니폼은 당초 승인된 유니폼이며 여러 해석을 낳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징계로 이어질 만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박경기 시장은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붉은 유니폼이 이순신 장군 상징화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홈경기 유니폼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당분간은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기존 홈 유니폼인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할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총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인원의 82%인 1,639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 지역 의대 정원은 기존 133명에서 270명으로 137명 늘어났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남의 경우 기존 133명에서 270명으로 13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단국대 의대가 기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늘어났고 순천향대 의대는 93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지역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의사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지방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원정 치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의료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던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반발의 소지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한편 이번 증원 정책과 관계없이 지역에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라는 학교 측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측은 천안TV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단국대는 이번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역 인재 선발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인원 증원에 따라 광역 충청권의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 치과의사회가 천안에서 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자세한 내용 심수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치과의사회가 지난 1월 말에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천안이 최적지,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동안 의사회는 천안시 충청남도,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구원의 천안 설립 법적 근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개정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당연히 충남 천안에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지방이랑 또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충남치과의사 회장으로서 결의 촉구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랑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통의 요지인 천안이 여러 여건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이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특히 부산이라든지 대구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불필요하게 과열이 되는 게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충남치과의사 회장으로서 결의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대통령 공약인 이 사안의 조기 이행을 위해 이미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쳤으며 KTX 천안 아산역 R&D 집적 지구에 설립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천안을 3선 중진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선언하면서 앞으로 한 명의 천안 시민이자 동료, 이웃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고 따라서 총선 출마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유권자에게 지난 12년간 보내주신 모든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인 지난 18일 국립대전형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김기영, 전영식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과 함께 분향하고 전사자 묘역을 찾아 국토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호국 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렸습니다. 충남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가 있으며 천안함 용사는 고 최한건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 6명입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동료 청년을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5단독은 오는 4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북구 지역의 방범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천안 서북자율방범연합회 전영길 연합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천안 서북자율방범연합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북구 자율방범대는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를 축으로 하여 22개 동 13개 지대가 움직이고 있으며 대원은 450여 명이며 봉사는 스마일링, 실천은 우리가라는 서북구 연합대 슬로건으로 천안시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치안 및 범죄 예방활동, 안전귀가 도우미, 청소년 지킴이와 선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네,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자율방범대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천안이 고향이 아니고 타향인 전라도 신안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천안으로 상경한 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신규 단지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어수선하고 또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밤마다 청소년들이 이탈 행동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야간에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범대 대복을 입은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아주 멋졌습니다. 네. 그 모습에 반해서 그 길로 수소문해서 방범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죠. 벌써 한 18년 전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네. 그간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직산지대 부대장을 하고 있을 때인가요? 대원 중에 한 대원이 음주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추적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겨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작 본인은 진짜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님, 도지사님, 경찰서장님 등등 아마 그 대원은 평생 받을 상을 그때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서북구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지역의 곳곳을 찾아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서북구 연합대는 봉사는 스마일링, 실천은 우리가라는 슬로건처럼 어느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든 항상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는 봉사자로 항상 실천할 수 있는 참 봉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방범봉 불빛이 깜빡이듯 그 불빛에 시민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북구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연합 대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022년 자율방범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어엿한 법정단체로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되어야 하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대원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23년부터 각 지대의 기능 보강으로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올해는 근무복 지원부터 노후 순찰 차량 교체 등 조금씩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찰서와 연계해 방범대원 소양교육, 성평등교육 등 대원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적인 교육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아야 참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연합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대원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남는 시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야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23년부터 각 지역의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분들이 자율방범대 조끼를 입고 방범복을 흔들며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대원분들일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대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북구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지켜주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과 폭력을 없애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오로지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은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그 어떠한 구체적 실증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정말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부각했다면 교권을 지켜줄 조례를 제정해 보완하거나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데도 굳이 폐지를 밀어붙였다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는 일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들 교육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건 정치가 병들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가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우격다짐 밀어붙이기보다 이 문제를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에 이름을 올린 34명의 도의원에게 바랍니다. 부디 이번 사례가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